여기 일본이라는 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이 일본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했던 일본과 현실의 일본은 정말 어떨지 기대를 가득 안고 온 하버드생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마르티네즈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항상 일본 책과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매우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일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짐을 찾고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기차는 매우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건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고향과는 너무 다르게 보였어요. 간판은 수년간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읽을 수 없는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놀랐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 공간이 겨우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방의 크기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흥분했거든요. 첫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생각했죠. 큰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출근길에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교복을 입은 학생, 쇼핑 카트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을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간판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 창문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잘 되기를 바랐어요. 제가 받은 음식은 맛있었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돈을 환전할 은행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작성할 양식을 주었는데 한자라는 복잡한 일본 문자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길을 잃고 약간 겁이 나서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은행 직원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러 왔어요. 그녀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늦게 저는 피자 상자를 버리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저를 보고 빠른 일본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상자를 버리기 전에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집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일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건물에 있는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료품점을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기차표를 사는 것조차 버튼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려운 것은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소한 규칙과 행동 방식이 전부였어요.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제가 속상해하는 게 보였어요. 시간을 좀 주자 얘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 곧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설렘과 새로운 경험을 찾아 일본에 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창밖으로 도쿄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배우고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에 오고 싶었던 모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풍부한 역사,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의 흥미로운 조합. 이 모든 것이 아직 저 밖에 있고 제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그 모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오산이었어요. 모든 일은 일본 역사 수업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수업에 들뜬 마음으로 참석했죠. 교수님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집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저기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나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교수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복잡한 주제라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사건이 생략될 수 있죠? 수업이 끝난 후 제 친구 하나가 저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 우리 교과서에는 없거든.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어떻게 빠질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본 친구들과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국의 전쟁 중 행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요. 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도서관에 가서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봤지만 많지 않았어요. 사서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불편해 보이며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의 전시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 중 많은 작품이 일본에서 찾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부는 금지되거나 심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마치 큰 비밀을 밝혀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비밀은 아니었죠. 그냥 언급되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 켄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죠. 켄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패전한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별로 배우지 않아. 좀 민감한 주제거든. 저는 더 깊이 물어봤어요. 하지만 너희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힘든 부분도 포함해서? 켄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지도. 하지만 그건 과거잖아. 우리는 미래를 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의 역사,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배웠어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더 조사하면 할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본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과거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는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고 있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전히 일본의 많은 것들을 사랑했어요. 예의 바름, 효율성, 훌륭한 음식들. 하지만 이제 그 표면 아래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나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문제와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저는 궁금했어요. 한 나라가 과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퍼즐의 조각들이 빠진 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이 발견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을 사랑한다는 건 그 결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보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바쁜 도쿄 거리들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일본에서 답을 찾기 위해 왔지만 대신 더 많은 질문들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진실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본은 아직 저에게 많은 놀라움들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어떤 것은 멋지고 어떤 것은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열심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그걸 느꼈죠. 처음에는 밖에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컵이 테이블 위에서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누군가 외쳤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진은 처음이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끔 훈련을 하긴 했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전 얼어붙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로 사귄 친구인 켄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방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고 화분이 쓰러져 흙이 사방에 쏟아졌어요. 그건 약 30초 정도 지속되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흔들림이 멈추자 모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아요? 켄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작은 거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는 동안 더 큰 지진이 오면 어쩌지? 제 작은 아파트가 무너져 저를 가둬버리는 상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몇 시간을 인터넷에서 지진에 대해 찾아봤어요. 일본은 불의 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맑은 모양의 지역이래요. 도쿄는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큰 지진, 즉 메가케이크가 일어날 때가 됐다고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재난이 항상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몇 주 후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제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이번 흔들림은 더 강했어요. 책들이 선반에서 날아다녔고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문간에 서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이 삐걱거리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건물이 전부 무너져버리면 어쩌지? 겨우 끝나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뉴스 봤어. 괜찮아?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냐고? 몸은 괜찮지만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일본에 온 것이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이 들 때마다 깜짝 놀라 깨었어요. 또 다른 지진이 시작된 건가 하고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상했어요. 떨어지는 잔해에 깔려 죽는 것, 불타는 건물에 갇히는 것,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 아침이 되니 저는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어요. 수업에 가는 길에 저는 모든 높은 건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정말로 대지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에서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재난 영화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발밑의 땅이 더 이상 안전하고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뭘 바꿔야 할까요? 하버드의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저를 많이 흔들어 놓았거든요. 실제 지진처럼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영감을 찾기 위해 일본에 갔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은 방 안에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지진과 일본이 역사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방식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일본에 대해 가졌던 시각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캠퍼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여학생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은 정말 대단해. 그녀가 말했어요. 거기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요. 마치 나라 전체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귀가 쫑긋 서며 흥미가 생겼어요. 옆을 보니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친구에게 열정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두 최신 핸드폰과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니까요. 저는 무심코 그 이야기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단지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덧붙였어요.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현대적인 고층 빌딩 바로 옆에 고대 궁궐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실례합니다만 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 이번 학기에 거기서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소피아예요.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제시카예요. 그녀가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후 1시간 동안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그녀는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을 묘사했어요. 산속의 아름다운 사찰을 방문한 후 도시로 돌아와 멋진 쇼핑과 밤문화를 즐겼던 이야기도 들려줬죠.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거 알고 계세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시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전쟁, 가난, 그 어떤 것도 극복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더 강해졌죠.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다시 일어났어요. 바로 설렘이었어요. 처음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호기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시카가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기술과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들의 역사, 경제적 성장,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해 읽었어요. 알면 알수록 저는 더 매료되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한국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력으로 변모한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다음 날 저는 유학 사무실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어요. 상담사는 제가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놀란 듯 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일본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그랬죠.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들을 읽었고 언어와 관습을 익히기 위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열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본에 푹 빠져있지 않았어? 룸메이트가 어느 날 제가 한글을 연습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그랬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근데 일본에 대한 환상에 빠졌던 것 같아. 실제 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달라. 더 진짜 같아.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도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제시카가 말한 한국의 회복력을 떠올렸어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의 선두주자가 된 나라라면 저도 한 학기 정도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사람들은 사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그 발걸음이 마치 도로 위에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높게 솟은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이는가 하면 그 사이로는 고풍스러운 궁궐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같았죠.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기쁨이 있었죠. 특히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기차를 기다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어디를 가든 엄청나게 빨랐어요. 음식 주문도 너무 쉬웠고요. 몇 번만 클릭하면 뜨거운 음식이 마치 마법처럼 문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야. 어느 날 시내를 질주하며 새 친구 민준이 말해줬어요. 한국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이지.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두가 목적이 있는 듯한 걸음으로 복잡한 거리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도시 곳곳에서 평온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저를 조용한 골목길에 숨겨진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향긋한 녹차를 마시며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죠. 단순한 나무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을 올랐어요. 길은 울창한 숲을 따라 굽이쳤고 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도시가 발 아래로 펼쳐진 숨막히는 풍경을 마주했어요. 조용한 산과 분주한 대도시의 대조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를 정말로 깨닫게 한 것은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전시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참혹한 한국전쟁까지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었어요. 폐허로 변한 도시와 전쟁으로 인해 찢어진 가족들의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박물관을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후반부 전시물들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K-팝, 한국 영화, 기술 혁신에 대한 전시가 있었죠. 우리는 많은 도전을 겪어왔지. 박물관을 나서며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어.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제 자신의 최근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진, 문화 충격, 고립감 같은 것들이 모두 너무나 버거웠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서 있는 지금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찾고자 했던 곳에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역경을 딛고 더 강해지는 법을 아는 나라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 리듬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매일 한국어를 써야 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며 점점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민준과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물은 근처 건물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가족들이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며 깔깔대고 웃었죠. 있잖아, 제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처음 아시아에 왔을 때 나는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어. 내 자신을 찾고 완벽하고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할 거라고 기대했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듯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성장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것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에 있어. 심지어 그 경험들이 힘들더라도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에 말이야. 우리는 작은 다리 위에 멈춰서서 우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리와 섞여 있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더 감사하게 된 것 같아.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이 나라는 많은 것을 겪어왔지만 그것들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았어. 대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 왔지.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아주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야.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을 해. 그게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우리는 계속 걸으며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들었어요. 저는 다시금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음 여정이 기대됐어요.